제55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께서 세월호 참사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내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사실패, 경제실패를 거듭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300명이 넘는 귀한 생명들 중 단 한 사람도 더 구하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 여당 탓에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시작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세월호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도 유족들은 국회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은 얼마 전 안산 단원고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이는 내 아이가, 내 친구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시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에 정치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나라, 상식을 지키며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으며 국민 안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드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할 기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만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정치가 해야 할 기본을 다하고자 어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구성원들이 결합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하고 국민의 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새누리당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는 새누리당의 대결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면 다시 오만에 빠지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97일째입니다. 며칠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서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 사과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속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단계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있어야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권 세력은 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번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730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를 요구하고 실천하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은 변할 줄을 모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분야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730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에게 국민께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연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와 선거지역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730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세월호 참사 100일. 대통령의 눈물도 거짓 눈물이었고 새누리당의 약속도 지금까지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0명 중에 7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학생도 6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특별법은 유가족들만의 것이 아니라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350여만 명이 국민이 특별법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핑계로 오늘 회동을 거부하다가 유은혜 대변인이 비판 성명을 내자 어제 저녁 늦게서야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부는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까지 합니다. 새누리당 국조위원장이 특별법 반대 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5월 16일 유가족 대표들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밝힌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한 특별법 요청이 진심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7월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약속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한 그 말에 아이들은 기다렸고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진실 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전례 없다는 말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전례 없는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 부여는 산림청에도 있고 국내 50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만 안 된다고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러한 궤변의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속에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정부도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성관이가 적법한 재산 신고라고 하는데도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권은희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은희 후보의 양심과 정의를 신뢰하는 전국 15개 선거구의 유권자들께서 표로서 권은희 후보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통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저께 박광온이 김진표입니다라는 편지를 여러분 댁에 한 분 한 분 댁에 보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고 언론에도 부분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만은 왜 박광온이 김진표냐? 그것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박근혜 정부 1년 반의 공과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가 도로 이명박 정권으로 가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도 똑같고 또 국민 앞에
선거용 이벤트로만 경제민주화하고 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까지 그건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모두 선거용 이벤트고 모두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MB 정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리를 도로 앉힌 그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 영통에서 대표적인 MB맨 임태희 후보를 뽑아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신호를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의 승리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박광원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광원 후보는 성공한 언론인으로서의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로서 100분 토론의 명사회자로서 보도국장까지 오른 박광원입니다마는 2011년 MB정부의 언론학법에 분연히 맞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정의로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우리 영통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박광원 후보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저와 영통 구민 여러분이 함께 키워온 영통의 꿈을 키워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MB정부로 돌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도로 이명박 정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셔서 박광원 후보를 영통의 대변인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님들의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영통의 새로운 자존심, 수원시 영통구의 박광원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영통의 대변인 박광원입니다. 오늘 이 천막 상황실 정당 사무소에서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를 받고 또 제가 백혜련 후보와 함께 참석해서 발언을 하게 된 이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절박함과 함께 허망하고 의지할 데 없는 국민의 허전한 마음이 만나는 조금은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해 희망을 놓지 않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마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는 미래 세력 대 과거 세력 그리고 소통 세력 대 불통 세력 겸손한 세력 대 오만한 세력 MB의 대변인 대 영통의 대변인의 싸움입니다. 영통의 대변인 그리고 영통의 큰머리 일꾼 영통의 심부름꾼으로서 열린 소통, 낮은 소통, 빠른 소통으로 밝고 희망찬 영통의 미래를 만들고 영통의 가치를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손학규 후보님과 백혜련 후보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정의로운 사람 수원시 권선구의 백혜련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권선 쪽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선구가 수원의 4개 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니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녀본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요. 또 권선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권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수호자에게 권선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진심의 정치, 행동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백혜련이 권선의 미래를 위해서 발벗기고 진심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거대 여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야당이 힘을 가지고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기발점이 바로 수원 지역의 이번 보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3개 지역이 모두 승리한다면 야당이 힘을 가지고 이후에 여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수원 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학규 후보님, 박강호 후보님 그리고 저를 모두 국회로 보내주셔서 반드시 민주주의 수호하고 새로운 정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